이렇게 환율 1,400원을 넘어선 게 IMF 때랑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딱 단 2차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도 이 1,400원을 찍는 것에 대한 굉장히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한 10억 달러 이상 매도 개입을 하면서 일종의 종가 관리를 최근에 해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외환 당국이 지난주 후반에 1,400원에 거의 가까워지자 달러 거래하는 외국 환은행들에게 주요한 달러 매수 매도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보고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는 이런 1,400원 진입을 앞두고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 가능성도 열어두는 뭐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노력에도 1,400원 진입은 사실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 커서 정부에서도 이제 뭐 구두 개입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입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강달러가 세계적으로 심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또 뭐 정부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 그렇죠. 근데 아닌가요? 그동안에 이제 구두 개입이 먹히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있다 보니 네. 지금 전현 기자 말했듯이 이제 외국환 거래 은행들한테 또 이제 스리슬쩍 어찌 보면 압력성 그런 조회 공시를 요구한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될지 결국은 이제 통화 수합일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를 시장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뉴스 저희가 살펴볼 게 예대금리차가 두 번째 공시가 됐죠. 지난달에 네. 공시가 됐었죠. 네, 지난달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이 이제 예대금리차로 이자 장사하면서 돈을 벌어들인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제 금융당국이 지난달부터 처음 시작한 게 예대금리차 공시인데요. 네. 오늘은 두 번째 공시가 있었던 날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한번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농협이 이제 가장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이번도 아니요. 이번에 농협. 네네. 아 그런가요? 지난번이 신한은행이요. 네, 지난번이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이제 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관리를 했네요. 그래서 얘기했었는데. 자 이번 결과 지금 포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가요? 예. 네, 지난 8월에는 농협은행이 예대금리 차이가 가장 많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농협은행도 이걸 나름대로 분석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본인들이 분석하기로는 정부 정책 자금을 취급하느라 네. 6개월 미만 단기성 수신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예대금리 차가 확대된 거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예대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서 조금은 억울하다. 이렇게 좀 항상 저한테 억울해하죠. 네, 근데 항상 정리를 그렇죠. 해보면 받는 예금, 네. 그러니까 예금을 이제 돈을 받으면 자기가 네. 예금을 주는데 그 예금 금리가 낮은 거지 네, 우리가 네. 돈 빌려주고 대출해주고 비싼 예금을 받아서 장사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농협의 설명이라는 거죠. 네, 네, 네. 농협은 자기들이 1등할 거 알았군요, 미리.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거든요. 네, 오늘 네. 발표됐는데 어제 설명을 들었으면 알고 네. 있었네요. 네. 네. 이제 사실 은행들이 이제 이거 1등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네, 이런 것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요거 공시 이루어지고 나서 어찌 보면 조치들을 했어요. 그럼 신한은행이 저번에 1등 후에 여러 그 어떤 대출금리 좀 낮추는 조치를 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네. 실제로 그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예대금리차 발표한 다음 날에 바로 대출금리를 내렸어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내렸고요. 네. 그런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1등을 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예대금리차 공시에 어떤 효과가 정책적 효과가 있네요. 있다. 뭐 어쨌든 네. 견제를 통해서 본인들의 그 이제 눈치를 보는 건데 시장의 눈치를 신한은행이 이번에는 2등했죠. 네, 신한은행이 2등했습니다. 높군요.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정책 그러니까 서민 네. 금융 상품 이걸 제외한 수치도 나온 거예요? 네, 첫 번째 공시 때 이제 첫 번째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서 서민 금융을 많이 취급한 은행이 오히려 예대금리 차가 훨씬 벌어졌다. 그래서 그랬죠. 네, 통계 착시가 벌어졌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공시에 정책 서민 금융 제외 예대금리 차를 포함시켰는데 이 부분 1등도 농협은행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농협은 1등이었군요. 네, 1등은 농협은행이었습니다. 네, 그 쉽게 말하면 이게
두 번째 공시가 됐는데 지난달은 신한은행이 예대금리차 가장 컸고 네. 이번에는 농협은행이었고 네, 5대 은행으로 따졌을 때만 5대 그렇습니다. 은행으로 따졌을 때 이게 네. 매달 발표가 되니까 그 은행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금리를 내리는 건 사실이니까 다소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소비자 할 수 입장에서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소비자 맞습니다. 입장에서 일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계속 추적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어느 은행들이 계속 이렇게 상위에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 농협은행이 1등이라는 기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이 1,000억 원을 넘었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네, 이런 기사도 이제 그 많은 댓글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횡령 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게 사실 네. 1,000억 원이라는 게 정말 큰 아, 액수잖아요. 큰 액수죠. 예. 네. 그 이게 집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은행, 보험사, 카드사 모두 합친 금융사에서 횡령한 임직원이 181명이었고 횡령 규모가 1,192억 3,900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 은행이 9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횡령한 임직원 수가. 그리고 금액도 907억 4천만 원으로 76%나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이 제일 많네요. 네, 맞습니다. 어느 은행이 제일 많죠? 하나은행이 그 횡령한 임직원 수가 18명으로 정말 가장 많았고요. 네. 횡령 규모로는 올해 사건도 있었고 우리은행이 모든 금융업권을 통틀어서 7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항상 저희가 SBS에서도 보도를 했었는데 네. 횡령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네. 추적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환수는 얼마나 됐나요? 이게 사실 횡령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환수하는 게 더 큰 그 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환수가 더 중요한데 이제 환수 실적이 저조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횡령액이 700억 원에 달하는 우리은행 사건 제외하고서라도 올해 발생 건 제외하고서라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율이 31.7%에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환수가 이렇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면 횡령을 오히려 그 금융사 직원들에게 부추길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횡령 사고 원인이 아무래도 대출 서류를 위조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무단 도용하거나 외부 스탁업체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벌어지기 때문에 네. 금융당국에서 이를 좀 감독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 예대 마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은행 횡령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오늘 주요 경제 뉴스 보시면서 어떤 뉴스들이 오늘 하루를 장식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9월 20일 화요일 아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어제 런던에서 엄수됐습니다. 여왕의 마지막 길을 세계 각국의 정상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배웅했습니다. 런던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은 한국 시간 어제 오후 7시, 현지 시간 오전 11시에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 여왕회관은 그동안 시민 조문을 위해 안치돼 있던 웨스트민스터 홀을 떠나 길 건너편 장례식 장소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례식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직후 영국 전역에선 2분 동안 묵념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여왕회관은 버킹엄궁 근처 웰링턴 아치, 하이드파크 등을 거쳐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동안 런던의 상징 빅벤은 여왕의 일생을 의미하는 96번의 종을 1분마다 한 번씩 울렸습니다. 여왕회관은 최종적으로 윈저 성내 성 조지 교회로 옮겨져 지난해 4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필립공 옆에 안장됐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트라팔가로 이어지는 도로엔 장례 운구 행렬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장례식 이틀 전부터 몰려들었습니다. We've got a blow-up pillow that can pack down very small, and we've also got a blow-up mattress, which is also very small, and we've also brought our sleeping bags. Last time we're going to see the Queen. I don't think there'll be another Queen in our lifetime, and it's quite a big event. 어제 장례식을 끝으로 런던 브리지 작전으로 이름 붙여진 열흘간의 영국 여왕 장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런던 당국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어제 장례식 관련 행사에 시민 100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런던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3.5%를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3.5% 선을 넘은 건 지난 2011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건 오는 20일 열리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또 한 번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기 때문인데 최소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단행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이 20%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별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15%를 웃돌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력, 바이오, 풍력은 각각 1.3% 수준이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0년 전보다 4배가량 늘었는데 특히 태양광은 19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과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원자력 비중은 25.3%에서 17.3%로 줄었습니다. 최근 1년 새 국내 금융사 점포는 1000여 개, 직원은 8천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의 지난 3월 말 점포 수는 15,000여 개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1,037개 줄었고 직원 수는 지난 3월 말 38만 6천여 명에서 37만 8천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가 발달하면서 금융업계는 비용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는 추세인데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국내 주식시장 상장기업 전체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시가총액은 모두 2,096조 4,052억 원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3.9%, 경기도 37.6%, 인천 4.7%였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기업의 시가총액은 수도권 기업에 크게 못 미쳐 전체의 13.7%에 그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SG닷컴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SSG닷컴이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하고 업체와 판매 촉진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최근 크게 오른 배추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정부 재배 물량을 조기에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우유값,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기업의 가격 인상 자제까지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딱 1년 전 한 대형마트의 농산물 매대입니다. 그때는 배추가 제법 있었지만 지금 같은 매대엔 달랑 대여섯 포기밖에 없고 가격도 70% 이상 뛰었습니다. 배추가 너무 오르니까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고 손님 입장에서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달라는데 안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가뭄과 태풍으로 쪽파와 풋고추 등 다른 채소도 배추값 못지않게 뛰었습니다. 우유값 인상도 확실한데 인상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4.9원, 가스요금도 정산 단가가 1.9원에서 2.3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모두 적자가 너무 심하다며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장 배추값부터 잡겠다며 배추를 더 빨리, 더 많이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가을철 재배 정부 물량을 완전 생육하기 전 조기 출하하고 수출 김치용 배추를 당초보다 조기 수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공식품업계에는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지 점검하겠다며 경고장까지 꺼냈습니다. OECD는 올해 우리 물가 상승률을 석 달 만에 0.4%포인트 오른 5.2%로 올려잡았고 내년에도 3.9%가 오를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년까지 원화 약세가 계속될 경우 수입 물가가 전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서 고물가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만간에 일본 자유여행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무비자 개인 자유여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도 일본 여행 가려면 단체 패키지만 가능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입국 규제가 심했습니다. 그나마 지난 7일에 입국 규제를 찔끔 풀어서 하루 2만 명으로 제한했던 입국자 수를 5만 명으로 늘리고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까지 는 허용을 했습니다. 다음 달 계획대로 된다면 패키지 여행 규제는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고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될 뿐 아니라 이 하루 입국자 수 제한도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코로나로 입국 규제를 강화했던 2020년 3월 전엔 이 한국 관광객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까지 일본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본 가려는 분들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항공편은 또 어떻게 좀 늘어납니까? 이제 늘어날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 일본 비자를 받으려면 최대 3주까지 걸리는데요. 이거 없어지면 이제 가뿐하게 일본 갈 사람 많아지겠죠. 항공사들 본격적으로 일본 노선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전 저가 항공사 즉 LCC의 주요 해외 노선이 일본이었잖아요. LCC를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업계 1위 제주항공은 주 5회 운항하던 인천 나리타 노선을 오늘부터 주 7회로 증편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 도쿄 외 지역도 증편에 나서는데요. 인천에서 이 오사카나 또 후쿠오카로 가는 노선과 부산에서 오사카로 가는 노선도 매일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에어서울은 오는 27일부터 인천 나리타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고 다음 달 30일부터는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 노선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진에어는 모레부터 인천 오사카 노선을 기존이 주 5회에서 주 7회로 증편하고요. 다음 달부터 이 인천 후쿠오카 노선도 주 3회에서 주 7회로 늘립니다.